지구에는 약 200여 개의 국가가 있지만 이렇게 많은 나라 중에서 해가 지고 나서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는 흔치 않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오늘 알아볼 사연은 큰맘 먹고 한국으로 여행을 온 독일 여성이 한국에서 한밤중에 겪었던 사연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주위에 아무도 없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32살 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고국인 독일에서 조그마한 옷가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연은 미국과 한국을 다니면서 생겼던 일입니다. 독일 역시 한국처럼 치안이 좋은 편에 속한 나라예요. 저는 선진국이면 모두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미국에 여행을 갔을 때에도 그런 생각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토록 위험했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돌아다녔는지 가끔은 끔찍했던 순간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20대까지만 해도 저는 독일을 떠나 여행을 가본 곳이라고는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 뿐이었어요. 환경이 독일과 비슷한 나라가 대부분이기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는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안전하다고만 생각하며 살았었죠. 하지만 미국으로의 여행을 가게 되면서 저의 이런 얼토당토하는 생각은 산산조각이 나고야 말았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는 대부분 돈을 벌어서 저축하지 않는다고 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1년을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비로 쓴다던가 아니면 평소에 갖고 싶었던 고가의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결혼보다는 자신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런 일반적인 젊은 세대의 한 사람이었는데요. 20대 후반에 저는 북유럽이 아닌 아시아나 다른 대륙의 나라들을 여행해보고 싶었어요. 곧 있으면 회사를 그만두고 저만의 가게를 운영하게 될 텐데 어떻게 보면 보상심리 같은 거였죠. 개인 사업을 하게 되면 당분간은 쉴 시간도 없어질 테니 말이에요. 저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세계 일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구 한 바퀴를 돌아보는 여행을 하고 싶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국은 일단 정해놨는데 아시아 쪽으로는 도저히 어디를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중국, 일본, 대만 등 모든 나라에 가보고 싶었지만 허락하지 않는 건 제 주머니 사정이었습니다. 일단 중국은 땅이 제일 큰 나라이기 때문에 가보기로 했어요. 또한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규모가 큰 국가라서 실제로 중국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중국에서 저는 지금도 꿈에 나올 만한 사건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우선은 미국과 한국에서 겪은 일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나라를 정해야만 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그 후보 나라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한국으로 정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참 단순했습니다. 단지 중국과 가깝다는 이유였어요. 사실 세 개의 나라를 한꺼번에 돌아다닌다는 것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의 절반 정도를 쓸 정도로 예산이 컸어요. 하지만 지금 20대가 아니면 평생 가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커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찌 보면 질러버린 것이었죠. 일단 저는 미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입국 심사가 엄청나게 까다로운 것을요. 입국 심사관에게 여권을 보여주고 저를 여권과 번갈아 가면서 여러 차례 스캔한 뒤 몇 가지의 질문을 계속해오더군요. 미국에는 왜 왔습니까? 어디에서 머물 예정이죠? 누구랑 어딜 갈 계획이에요? 저는 나름 세계에서 안전한 나라라고 인정받는 독일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 세례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 옆칸에서 입국 심사를 받는 아시아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는 입국 심사관에게 여권을 보여주고 불과 10여 초 만에 통과를 해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유럽인도 아니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 저렇게나 빨리 입국 심사를 통과한다고.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입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아시아 커플의 여권 색깔은 초록색이었어요. 나중에 한국에 가서 알게 되었지만 그 여권의 주인은 한국인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한국에는 가본 적도 없고 여권은 더욱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빡빡한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그토록 꿈에 그리던 미국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의 나라인 미국답게 어딜 가나 사람들이 여유로워 보이더군요. 하지만 이때 느꼈던 감정은 물론 미국의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지독한 개인주의적인 미국인의 나쁜 이면을 보게 되는 복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3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미리 계획을 세웠을 땐 주로 대도시나 관광지만 돌아다니기로 했어요. 처음 가는 나라들인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당연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상징인 뉴욕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은 물가가 너무나도 비쌌어요. 정말로 작은 방 하나에 화장실만 딸린 호텔이 하루에 미국 돈으로 약 200달러가 넘어갔으니까요. 각 나라에 열흘 동안 머물러야 하는데 숙박비를 그렇게나 쓰는 건 아무리 지르고 보자는 마음이 있던 저에게도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었죠. 그래서 저는 지하철로 몇 정거장만 가도 되는 롱아일랜드 시티에 있는 호텔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불과 지하철로 몇 정거장 안 되는 동네였지만 지하철역에 내리고 보니 너무나도 스산하고 어두운 분위기더라고요. 세계 어디를 가도 도심과 멀어지면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며 제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짐을 풀고 저는 첫날은 뉴욕으로 건너가서 그동안 보고 싶었던 록펠러 센터, 타임스퀘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 여러 군데에 돌아다녔어요. 물론 뉴욕에는 볼거리가 많아서 하루 만에 모든 곳을 돌아다니는 건 무리였죠. 그렇게 밤이 되어 저의 숙소가 있던 롱아일랜드 시티에 오게 되었는데요. 지하철역을 빠져나와서 본 롱아일랜드 시티는 낮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호텔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호텔에 들어가 가기 전에 출출한 배를 채우기 위해서 편의점 같은 마트에 가게 되었는데요. 흑인들이 가게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고 거기에 더해 무섭게 바람까지 불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먹을거리를 사들고 나오는 저를 흑인 2명이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TV나 영화에서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공포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상태로 저에게 뭐라고 하더군요. 대충 느낌은 그랬어요. 저 주머니 안에는 무기가 있고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것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죠. 저는 곧바로 제 가방과 주머니에 있는 모든 물건을 꺼내서 줬습니다. 여권 빼고는 다 가져가더군요. 더욱 어이가 없었던 건 한 50m 근방에 사람들이 몇몇 있었는데도 저를 도와주러 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이해는 했습니다. 강도 사건에 휘말리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여자 혼자서 그것도 금발의 백인이 깜깜한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건 마치 내 물건을 가져가도 좋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 정도인 거리 분위기였습니다. 호텔에 돌아온 저는 참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도 미국의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뉴욕 근처이고 지하철까지 있는 번화가인데도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게 어이가 없으면서도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미국을 떠날 수도 없었어요. 아직 9일이나 한국으로의 출발 날짜가 남아있었거든요. 저는 다음 날부터는 무조건 해가 지기 전에 제 숙소인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분명 뉴욕은 안전한 게 느껴졌어요. 뉴욕 경찰들도 자주 보이고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치안에 대해서 불안해할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저는 참 씁쓸했습니다. 어떻게 다리 하나 건너 있는 도시인데도 치안의 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최대한 몸을 사리면서 미국에서의 여행을 마무리한 뒤 드디어 한국으로 향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계 최고의 국가인 미국이 이 정도인데 아시아에 있는 한국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고 지레 겁을 먹었었죠. 그런 생각은 한국에서 가서 여행하던 저를 엄청나게 창피하게 만드는 순간을 만들고야 말았는데요. 16시간의 장시간 비행이 끝난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공항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더군요. 입국 심사하시는 분들은 저를 웃으면서 맞이해 주셨고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질 않았어요. 입국 심사 시간도 미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빨랐고요. 저는 미국에서 본 아시아인 여권의 정체를 인천공항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여권색은 초록색이었던 것이었죠. 아니, 대체 한국의 여권의 힘은 어느 정도길래 미국의 입국 심사관들이 그렇게나 빨리 처리를 해준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며 짐을 찾고 저는 인천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울의 어느 호텔 앞에 도착하자 해는 이미 없어지고 깜깜해졌더군요. 미국에서 겨우 시차에 적응할 때쯤 한국에 도착한 저는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는데도 정신이 말똥말똥했어요.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더군요. 호텔 방에는 딱히 먹을 게 없어서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너무 늦었는데 나가서 먹을 걸 사와야 하나? 저는 미국에서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강도를 만났을 땐 도심이 아닌 도심 외곽 쪽이었지만 서울에서 머무는 호텔은 그래도 번화가 쪽이었거든요. 용기를 내어 저는 바깥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호텔 문을 열고 나가서 편의점을 찾아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상하리만큼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심지어 가로등이 너무 많아서 나처럼 환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물론 도심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익숙한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겨우 도착하여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저는 호텔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뒤에서 어떤 사람이 제 뒤를 따라오는 게 느껴지는 거였습니다. 또다시 미국에서의 악몽이 재현이 되는 것만 같아 너무나 두려움에 떨었죠. 한국은 미국보다 더 위험한 거 아닐까? 도심 속이라고 해서 내가 너무 안전하다고만 생각한 것 같은데. 이런저런 불안한 생각들이 저희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제 뒤를 따라오던 남자는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물론 한국어를 모르는 저로서는 무슨 말인지는 전혀 몰랐죠. 저기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제발요. 일단 영어로라도 저희 위급한 순간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소리쳤습니다. 마침 주위를 순찰하던 한국 경찰이 눈에 띄었고 저는 그대로 그 경찰에게 달려갔어요. 더 무서웠던 건 저를 따라오던 그 한국인 남성도 저와 한국 경찰이 있는 곳으로 당당하게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의 강도는 경찰마저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저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멕시코 같은 나라는 경찰들마저 지역 갱단에게 힘을 못 쓰는 나라라고 뉴스를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를 따라오던 남성은 저에게 손을 내밀며 무언가를 건네더군요. 앞불싸. 제 지갑이었어요. 편의점에서 계산하고 나오던 중 저도 모르게 떨어뜨린 지갑을 그 한국 남성은 저에게 건네주려고 저를 따라왔던 것이었죠. 한국어를 거의 할 줄 몰랐던 저는 그 한국 남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행히도 순찰하던 경찰분은 영어가 조금이나마 통해서 저를 따라오던 남자의 말을 전해줬습니다. 저 남성분이 전해달래요. 지갑 찾아주려고 뒤쫓아왔다고요? 저는 그 한국인 남성과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영어로 된 감사 인사뿐이었죠.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오해해서요. 그 한국인 남성은 신경 쓰지 말라는 듯 미소를 띠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민망했어요. 미국에서 겪었던 무서운 경험으로 인해 한국에서 똑같이 강도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날 이후 저는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미국과는 확연히 다른 한국의 치안을 경험했는데요. 숙소에 머무는 동안 유튜브를 통해 한국의 치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세계 치안 순위 1위를 기록할 만큼 안전한 나라라고 하더군요.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올걸? 저는 아직도 그 한국인 청년에게 그때 미안함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열흘 동안 오히려 독일보다 훨씬 더 안전한 나라라는 것은 몸소 체험하게 되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를 도와주었던 한국인 청년과 경찰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에서 사연을 보내주신 마리 씨에게 생긴 일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